경력직 채용 단계. 네. 저 궁금한 게 요 경력직 채용 단계 네. 추세를 여쭤보셔서 왜 요즘 신입 채용들은 네. AI 면접도 많이 보고 막 이런다고들 네네. 하잖아요. 네. 뭐 이런저런 스킬 테스트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경력직은 어때요?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아직은 저는 면접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. 옛날에 인성검사를 대체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.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진행할 때 그냥 뭐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. 앞서 이제 그 헤드헌터분들 조사하신 거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나왔잖아요. 저는 반대로 요새 되게 자기소개서를 많이 요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요새 워낙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인 시장이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뭐 채용을 진행하셔서 더 잘하시겠지만 네. 사실 되게 끝까지 진행하다가 그분이 만약에 안 가거나 뭐 면접 때 맞아요. 노쇼하거나 이러면 그만큼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시간 낭비가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또 뭐 어떤 이직하시는 분이 한 회사만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비효율적이지만 그런 자소서를 오히려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의 진짜 명분이 뭔지 이게 뭐 작은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되게 저희가 알만한 IT 기업들, 되게 핫한 IT 기업들도 되게 요새는 자소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경력직 채용 단계에서 사실 자소 써야 되면 진짜 스트레스인데. 네. 아, 근데 막 되게 막 왕왕한 흔히 저희가 아는 막 삼천자 이런 게 아니라요. 그래요. 어느 그냥, 정도로 써요? 좀 네네. 이야기 좀 했어요. 그냥 경력직의 자기소개서. 이제 저라면 이제 쓰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뭐 배민이나 뭐 그런 데처럼 이제 답변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저는 딱 지원 동기 그리고 회사 기여 방안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가 내 이직 사유랑 내가 어떤 점에서 이 회사에 끌려서 지원을 했는지가 보이는 거고 회사 기여 방안이 결국은 본인의 핵심 역량이거든요. 이게 뭐 저는 뭐 잘 적응하고 막 이런 막 두루뭉실한 내용 말고요. 이제 딱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떻게 이 직무에 따라 아까 이직의 재료는 경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내가 어떻게 이 직무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요거 정도로 해서 합쳐서 뭐 짧게 쓰시면 A4 반, 뭐 길게 쓰시면 A4 한 장, 네네 그 정도 쓰시면 그러니까 저는 적합하리라고 생각해요. 커버레터구나, 그렇죠? 네네. 커버레터가 필요한 네네 거구나. 거의 영문의 커버레터 말씀하신 대로. 그러면은 네.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 않는 직무를 어쨌든 이직을 준비하려면 뭐 커버레터, 레주메, 네네. 경력기술서 네네. 정도가 보통 한 세트라고 네네. 보면 되나요? 네네 영문으로 보면 영문으로 그렇습니다. 보면 네네. 국문은 좀 다른가요? 국문도 이제 말씀하신 걸 이제 자기소개서란 이름으로 쓴 거죠. 영어 네네. 이거 번역만 하는 번역만 하는 네네. 네. 그런 네. 서류들 사실 네. 좀 미리 준비되면 좋기는 하죠. 네. 네. 그 2022년에는 면접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보시나요? 라는 질문 주셔가지고 네네. 면접의 변화? 사실 면접의 변화는 네. 아주 뭔가 두드러지거나 특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네네.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면접 리뷰가 있으니까 면접 네네. 데이터를 좀 보면은 그 신입이건 경력이건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면접에서 더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들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네. 들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국민 모든 인류가 너무 데인 거죠. 네네. 그래서 약간 막 엄청난 로열티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좀 공동체 의식 네.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떤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얼마나 균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. 그래서 네네. 뭐 사실 이거 경력직의 질문은 아니긴 한데 신입 질문들 같은 걸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뭐 내가 밀접 접촉자는 아닌데 내 가족이 밀접 접촉자였을 때 다음날 우리 회사 면접이 예정돼 있으면 면접을 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약간 함정 질문인 게 올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서 정답은 내 상황을 회사에 솔직하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본다 이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결국엔 이게 네. 공동체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를 좀 보는 네. 것 같아요. 네. 약간 요즘에 이런 질문들이 좀 늘어나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고 경력직 뭐 딱히 이직 시장에만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면접의 난이도는 수치상으로 보면 구직자들이 느낀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. 네네.
면접에서 아마 실무 면접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양상이 네.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요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에 그런 효율성 추구로 인해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요새 사전 과제를 요구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딱 요 질문 보고 생각나는 건데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이제 압박 면접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맞아요.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 맞아. 보니까 네, 실제로 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산업군이었는데 대학 때부터 되게 가고 싶어 하던 회사셨대요.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서 면접도 최종 합격이 됐는데 무려 연봉도 그렇고 복리후생도 훨씬 좋아요. 근데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. 왜냐면 이제 그 압박 면접 때 보여주셨던 그 상사의 모습에 아 이건 압박 면접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아 내가 같이 일하면은 너무 내상을 입을 것 같다.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회사 네임밸류도 그렇고 모든 게 이익인데도 이렇게 접으신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케이스가 왕왕 들렸었는데 이제는 뭐 제가 후보자한테 피드백 받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 면접관 교육 요청하는 기업들도 보면 네. 이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잘 뽑고 싶어서 면접관 교육을 요청하시는 네네. 기업들은 보통 이제 1차 실무진 면접이냐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저희 면접관 교육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저희 약간 리더십 교육 천만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 그 회사에 뭔가 있구나 싶은 기업은 네. 면접관 교육을 네. 임원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면접관 이렇게 뜯어놓잖아요. 교육이라는 이름의 탈을 네. 쓴 정신교육을 요청하시는 회사들은 보통은 이제 내부에 뭔가 있었던 거죠. 면접 맞아요. 과정에서 네, 네. 뭔가 있었던 회사들인 경우가 많아요. 되게 그렇네요. 요즘은 진짜 네. 압박 면접은 뭐 공기업, 사기업 할 거 없이 네. 그렇게까지 많아지는 것 네. 같지는 않습니다.